힘들게 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슬픈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치과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사피엔스 이런 책도 보셨을 거고, 요즘에는 인문학 서적이나 일반 의학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책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치과 의사로서 그것과 또 우리 얼굴과 이 턱과 치아와 어떻게 관계가 됐냐. 당연한 거예요.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치아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좀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아주 옛날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숫자에 약해서 몇백만 년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불을 사용한 다음부터 이제 턱이 작아지고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 1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농업혁명, 이제 수렵 채집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이제 식물을 채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다가 농업혁명, 이 쌀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볼락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질병도 많이 생기고 전염병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뼈 발달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뼈라는 거는 그런 게 충분해야지 잘 발달이 되고, 또 하나는 옛날 음식들은 질기니까 하루 종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음식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작아지다가 결정적인 또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산업혁명. 그 전에 물론 설탕이 개발되고 했다고 하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제당산업, 제분산업 이런 거 생기면서 이제 음식이 가공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턱이 너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류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퇴행 또는 퇴화된 걸로 보여요. 개 중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운이 좋아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는 유전적인 가족 내에 턱이 큰 사람이 있어서 그 유전자를 밀려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영양 결핍이 있거나 하면은 작아졌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변수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오염물질들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궁 내 오염,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게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산도를 통과할 때 편안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고생은 하지만 편안하게 나오면서 이게 몰딩이 돼야 되거든요, 머리가. 근데 너무 힘들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멧 같은 거 애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여기로 가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찌그러져서 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태어나서도 모유수유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는 모유수유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모유수유를 했다고 하는 부모님의 자녀조차도 턱이 너무 작아요. 또는 모유수유를 안 했는데도 그냥 괜찮은 경우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경향성은, 사랑니는 애초에 안 나요. 앞니는 삐뚤어요. 앞니는 왜 삐뚤냐? 턱이 작아지면 나올 공간이 없어져요. 어금니도 삐뚤어요. 턱이 작아지면 나올 공간이 없어져요. 다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몸 자체가 너무 이제 된 거라서 선천적인 것이 많은 거죠. 우리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요. 아주 특별하게 좋은, 이런 표현을 좀 들어서는 미안하지만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생겼다 하는 분들 중에서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배열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발달됐다는 말을 쓰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잘 성장을 하면은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뒤로 밀리잖아요. 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치아가 삐뚤삐뚤해지거나 아니면 치아가 뻗어져요. 숨을 쉬기 위해서 너무 좁아지니까 혀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혀가 자꾸 치아를 밀어낸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뻗어지고 그러죠. 또는 그것도 부족해서 입을 벌리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을 왜 자꾸 다물지 못하고 입으로 숨 쉬니 하는 것도, 또는 치아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지거나, 또는 위에가 너무 작았을 때 턱이 앞으로 밀려요. 그러면 주걱턱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안 좋은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까 이제까지 얘기한 이제 교합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심미안이 좀, 이건 좀 주관적인 거니까 이게 다르겠지만,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교합이 좋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작은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고, 그래서 뭐 양악수술하든 발치 교정을 하든 작게 만드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예쁘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뭐 예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교합이 좋으면은 대체적으로는 얼굴이 좋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얼굴을 평가할 때는 여기보다는 눈, 코를 보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치아 건강 면에서는 교합이 좋고 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인간의 노화가 34살, 그리고 64살, 그리고 78세? 요때 인간의 유전자가 급격하게 노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뭐 10대 때 열심히 치과를 가서 충치 치료를 하고요. 20대 때 열심히 충치 치료를 하거든요, 막. 예. 근데 25살 때부터 뭔가 또 불편해져서 오고요. 한 35살 때부터 또 불편해져서 와요. 그리고 빠르면은, 남자분들 한 45, 여자분들 한 50대쯤 되면 이빨 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이게 제대로 맞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교합이 좀 안 좋아도 아주 자기 관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을 들어서 제가 써서 죄송한데, 체질이 있어요, 체질. 정말 단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교합이 안 맞아서 자꾸 치과를 오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는 시기가 저는 한 35살 평균적으로는요.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기초적인 얘기예요. 기초적인 얘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치과대학에서 배울 때 구강질환의 3대 질환을 이렇게 배웠어요. 충치, 그리고 여기 잇몸병, 잇몸이 녹아내리는 잇몸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정교합. 요 세 가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라는 얘기죠. 충치도 심각하고 잇몸병도 심각하고 부정교합도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위치로 분류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치아의 문제, 충치, 치아의 문제, 그리고 잇몸, 뼈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이게 턱이 있잖아요. 치아와 잇몸뼈와 턱, 관절. 요 세 가지를 저는 3대 질환으로 보고, 그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저는 부정교합으로 보고 있어요. 분류 체계가 좀 다른 거겠죠. 결국 이 치아라는 거는요, 이게 톱니바퀴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 치아, 투수죠, 투수. 투수가 치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어로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톱니바를 투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투수 휠 전체를요.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고요.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스탑. 안 돌아가요. 자동차, 체인, 이런 거 바로 스탑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제가 계속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기계론적으로 사람을 설명하긴 하지만, 치아를 설명하긴 하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유연성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견딘단 말이죠. 근데 그 견디는 거를 빠르면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충치로 인해서 먹는 것과 함께 자꾸 사가 나가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불필요하게 치아들이 충돌하고 긴장하는 거고, 그게 이제 20대, 30대 되면서는 잇몸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사이가 썩는 거예요. 자꾸 음식물이 껴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40대 되면은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서 뭐까지 했는데 염증이 다시 생겨서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부드럽게 아주 정밀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